네, 이전 시간에 우리가 일반 건물 등기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171페이지 보시면 이제 구분 건물의 등기부인데요. 구분 건물은 아파트나 상가 건물을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 시간에 민사특별법으로 나오는데 이제 그 내용이에요. 여기는요, 여러분 민법에서 민사특별법에서 집합건물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요 공부하지 않으셨으면은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기 전에는 먼저 민사특별법을 먼저 보셔야 돼요. 보시는 걸 전제로 하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부동산 등기법은 민법의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민법에서 개념 정리가 되어 있고 난 다음에 그 등기 절차를 다룹니다. 따라서 민법에서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민법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이제 배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요. 자, 보죠. 자, 집합건물이라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자, 아파트나 상가 건물을 말해요.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쓰면 원래 하나의 건물에는 하나의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를 못합니다만은 만약에 이게 5층 건물이라고 해보죠. 자, 5층 건물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301호라고 해보죠. 그리고 여기는 뭐 101호, 여기는 102호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요. 자, 그러면은 이 101호는요, 또 101호, 201호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건물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하나의 건물의 일부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못하지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아파트나 상가 건물을 위해서요. 이 구분되어 있는 부분들이요.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이런 것들이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요.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 구분행위 이렇게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이것을 이렇게 구분하는 구분행위가 있으면요. 구분행위가 있으면은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 구분된 내용들이 하나의 독립된 구분 건물로서 독립된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독립된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해 줍니다. 이걸 이제 구분 건물이라고 하는 거죠.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자, 이건 독립성이 있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분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구분행위는 반드시 구분 등기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분양을 목적으로 지었다라고 하면은 아직 구분되어 있는, 분양되어 있는, 분양되어 있는 집합 건물에 관한 분양에 따른 구분에 따른 등기가 안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구분 등기가 안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구분 건물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구분 건물의 등기부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라고 보는 거죠. 자, 구분 건물의 등기부는요. 먼저 171페이지 먼저 크게 이해하신 다음에 뒤에 또 구분 건물에 대해서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한꺼번에 연결해서 또 우리가 이해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 여기가요. 한 동의 건물이 있다라고 해보죠. 그럼 이게 한 동의 건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건물에 관한 등기 기록은 먼저 한 동 건물의 표제부가 나오게 됩니다. 전체 한 동 건물의 표제부. 자, 등기부는요. 표제부 값과 을구로 구성되어 있고 표제부는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부동산을 이제 표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럼 이때요. 한 동 전체 건물의 표제부가 나와요. 한 동 건물의 표제부가 먼저 나옵니다. 한 동 건물의 표제부가 나온 다음에요. 그러면 한 동 건물의 표제부는 이것이 전체 몇 층으로 되어 있고 전체 면적이 층당 면적이 몇 제곱미터냐 이런 것들이 한 동 건물에 대한 이제 표시가 나오게 되겠죠. 자, 한 동 건물의 표시가 나오면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등기부에는 표제부가 나오면 바로 값고 소유권이 나오게 될 텐데 자, 구분 건물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 각각 다 독립되어 있죠. 101호, 201호, 301호 이런 것들이 다 소유권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 바로 값고 이 전체 건물의 소유이자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101호 소유자는 다른 거죠. 201호 소유자는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갑구, 을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 101호. 자, 이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해요. 101호. 자, 전유 부분, 그러니까
건물에 있어서는요, 구분 건물에 있어서는 나만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을 전용 면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전용 면적. 자, 그 전유 부분은 나만 소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101호는 갑이 소유하고 201호는 을이, 301호는 병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자, 101호의 그 전용 면적은 갑만 소유하고 있죠. 그래서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구분 소유의 격차가 되는 것이 바로 나만 소유하고 있는 전용 면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자 101호, 201호, 301호마다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요. 다시 한동건물 표제부 다음에는요. 구분 건물요. 구분 건물이라는 것이 이제 전유 부분이 되겠죠. 나만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전유 부분이 됩니다. 101호 전유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거죠. 즉 101호 이 부분이요. 전유 부분이 됩니다. 전유 부분. 전유 부분이 바로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되는 거예요. 구분 소유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 부분만 따로 떼가지고 소유하고 있죠. 나만. 그래서 전유 부분이 나옵니다. 전유 부분. 나만 소유하고 있는 전유 부분에 이제 표제부가 나와요. 전유 부분마다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전유 부분마다 표시가 틀릴 수가 있거든요. 101호, 201호 또는 101호하고 여기 102호하고요. 102호하고는 면적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표시 부분을 기록을 해요. 그래서 자 전유 부분에 대한 이제 표제부가 나옵니다. 전유 부분 표제부는 이제 101호의 이제 면적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는 건물 전체 면적이 나오게 되고 여기는 101호의 면적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전유 부분 표제부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유 부분에 이제 갑구가 나오겠죠. 전유 부분에 갑구. 전유 부분 101호의 소유자가 누구냐 해서 갑구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101호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렸으면 은행에서 101호에 대한 을구가 나오겠죠. 전유 부분에 대한 을구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요. 한동 건물 표제부가 있는 다음에 바로 갑구, 을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유 부분마다 소유자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유 부분 표제부가 나오고 그 전유 부분 표제부에 대한 갑구, 을구 이렇게 나옵니다. 한동 건물에 대한 갑구, 을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유 부분이 나오고 전유 부분에 대한 갑구, 을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어떻습니까? 전유 부분에 대한 이제 등기 기록이 나오는 거죠. 전유 부분. 한동 전부에 대한 건물에 대한 표제부가 나온 다음에 전유 부분, 각 전유 부분마다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전유 부분에 대한 등기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는 저희가 101호가 나왔어요. 101호 전유 부분. 101호에 대한 전유 부분에 대해서 표제부 갑구, 을구가 나오면은 그 다음엔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102호가 나오는 거죠. 102호에 대한 표제부 갑구, 을구가 나오는 거죠. 102호에 대한 표제부 갑구, 을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201호에 대한 표제부 갑구, 을구가 나오겠죠. 201호 또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저기 이제 201호에 대한 표제부 갑구, 을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쭉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501호, 502호까지 있으면요. 여기 101호부터 해서 맨 마지막에 502호까지 쭉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게 원래 등기 기록은요. 건물마다 또는 토지마다, 부동산마다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둔다. 그래서 하나의 파일을 구성하는 게 한다는 거죠. 하나의 등기 기록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런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요. 101호, 201호, 102호가 전부 다 독립된 부동산이에요. 독립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각각 따로따로 해가지고 등기 기록을 두는 것이 아니라요. 한동 건물 표제부 앞에 두고 그 뒤로 나오는 것은 전유 부분, 나오는 전유 부분이죠. 이 전유 부분 전체를 합쳐서요. 즉, 한동 건물 안에 있는 전유 부분들은 다 합쳐가지고 이 전체가 하나의 등기 기록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파일 안에 든다는 거죠. 어차피 101호, 201호, 102호 이런 것들도 어떻습니까? 한동 건물 안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요, 따로따로 구별해가지고 등기 기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등기 기록, 즉,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하나의 등기 기록 안에 다 집어넣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이요. 자, 방가를 한번 보시면은 구분 건물 등기부의 편성에서요.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한 동의 건물 전부에 속하는,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요. 이 전부가 되겠죠. 한 동 안에 있는 전유 부분을 전부 합쳐가지고 모두 하나의 등기 기록으로 둔다는 거죠. 하나의 파일 안에 다 집어넣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 있어서는요. 구분 건물에 있어서는 다시요. 이제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 있어서는 지금 전유 부분 등기 기록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걸 보았어요. 자, 한동 건물 같은 경우는요. 자, 보죠.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크게 세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요. 전유 부분이 있는 거죠. 전유 부분. 전유 부분. 방금 했던 게 전유 부분이에요. 101호, 201호, 301호 이렇게 전유 부분이 되겠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전용 면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 전유 부분에 대한 등기 기록이 있고요. 전유 부분마다 이제 등기 기록을 따로 둬야 되겠죠. 전유 부분마다 따로 사고 팔수가 있는 거죠. 사고 팔수가 있기 때문에 전유 부분마다 전유 부분 표제부 갑구물고를 따로따로 둡니다. 따로따로 둬요. 이 전유 부분이 바로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되는 부분이죠. 구분 소유권.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해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죠. 전유 부분이 있고요. 자, 집합 건물은요, 이 전유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공용 부분. 공용 부분이 있어요. 자, 공용 부분은요, 이 한동 건물에 있어서 한동 건물 안에 있는 것 중에서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은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분이죠. 나만 소유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용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공용 부분에는요, 다시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고요. 공용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둘로 나누는 거죠. 자, 구조상 공용 부분은 방금 설명했던 구조상 당연히 공용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이 되겠죠. 자,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것은요, 원래는 이것은 전유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 소유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은 101호 여기 101호는 어떻습니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구분 소유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가능한 부분인데 당사자들이 여기 있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 원래 소유자가 갑이었는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물건을 팔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팔까 하고 있을 때요. 이 아파트 9세대가요. 그 우리한테 팔라라고 하는 거죠. 갑한테. 자, 우리한테 팔아라 이거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한테, 그래서 우리들한테 팔아라 해서요. 이 사람들이 삽니다. 사가지고요. 이 부분을 9세대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용 부분을 만들어요. 뭐랄까, 이렇게 뭐 사랑방으로 만든다든지 하는 거죠.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당사자들 규약에 의해서요. 만든 공용 부분. 그러니까, 이 계단이나 복도나 엘리베이터들은요. 전유 부분이 될 수가 없어요. 구분 소유가 안 되는 부분이죠. 구분 소유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구분 소유가 가능하지만 당사자들이 규약이라는 계약이죠. 규약에 의해서요. 공용 부분으로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이요. 이런 걸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규약상 구분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뭐예요? 구분 소유가 가능합니다. 구분 소유가 가능하지만 규약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구분 소유가 가능하지만 어떻습니까? 규약에 의해서 공용 부분이 된 부분이에요. 공용 부분. 규약에 의해서 공용 부분이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고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건물에 관한 내용이죠. 건물이 101호 내가 소유하는 부분이 있고 또 건물 부분에는 그 건물 안에 있는 계단, 엘리베이터들이 있고요. 혹시 그 건물 안에 규약에 의해서요. 공용 부분이 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규약상 공용 부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가 이 건물이 철거되지 않으려면 어떻습니까? 토지에 대한 대지 사용권이 있어야 되겠죠. 대지 사용권. 대지 사용권이 없으면은 건물은 철거돼야 되겠죠. 대지에 대한 사용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분 건물은요, 세 가지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대지 사용권 이런 게 되겠죠. 물론 그 건물, 아파트 소유자들이요, 대지를 소유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요. 소유권일 수도 있고, 또는 소유권이 아닌 지상권만 있어도 소유 사유권이 되는 거죠. 아니면 전세권이라든지 임차권을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임차권.
대지 사용권에는 이렇게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다 가능한 거죠. 사용권이 있으니까 철거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요. 이 대지 사용권은요. 대지 사용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가 되는 거죠. 토지에 대한 권리. 그리고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건물에 대한 권리가 되겠죠. 건물. 건물에 대한 권리고 대지 사용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죠. 자, 그럼 여기서요. 이제 등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거죠. 자, 등기와 관련돼 가지고요. 자,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구분 등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101호, 102호, 201호, 301호 이렇게 구분 등기가 가능합니다. 등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또 등기가 가능하고요. 등기는 어떻습니까? 다 표제부하고 전유 부분은 표제부하고 갑구하고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기가 가능해요. 자, 그런데 구조상 공용 부분요. 자, 구조상 공용 부분은 어떻습니까? 구조상 부분은 따로 복도만 등기한다든지 엘리베이터만 등기한다든지 이렇게 등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뭐 계단만 따로 사고 판다든지요. 그 다음에 뭐 엘리베이터만 따로 사고 판다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은 따로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규약상 공용 부분은 다릅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구분 소유가 가능한데 규약으로만 공용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요.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래도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등기되는 것과 등기 안 되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할 수가 없고 규약상 공용 부분은요 당연히 등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기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규약상 공용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자, 여러분, 자, 민법에서요, 민법에서 이 공용 부분은 어떻습니까? 전유 부분과요 항상 절대적 일체성이에요. 절대적 일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을 이전하게 되면은요, 당연히 공용 부분도 규약상이든 구조상이든 불문하고요. 항상 절대적으로 이전해야 됩니다.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과 항상 절대적 일체성을 갖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여기에 지금 표제부가 있고 여기 갑부예요. 갑부에 이해가지고요. 저희 갑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요. 갑이 이해가지고요. 뭐 A라는 사람한테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요. 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자,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도 이전되면서 동시에 무엇도 이전되냐면요. 구조상 공용 부분도 당연히 이전이 됩니다. 자, 구조상 공용 부분은 따로 등기되지는 않지만은요. 여기에 한동우물 표제부에요. 자, 전체 면적이 나오겠죠. 연면적이 나오게 됩니다. 연면적. 자, 전체 연면적이 쭉 기재가 돼요. 그럼 여기 전유 부분 표제부에는요, 전용 면적만 나오게 되는 거죠. 전용 면적. 여기는 전용 면적이 나오게 되는 거죠. 101호의 전용 면적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한동 건물 표제부에는요, 연면적, 전체 면적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은 만약 이 건물에 있어서요, 구조상 공용 부분의 면적은 얼마가 될까요? 자, 구조상 공용 부분의 면적은요, 이 연면적에서 각 전용 면적이 되겠죠. 전유 부분의 면적들을 전부 다 빼면은 각 전용 면적을 빼면 어떻습니까? 각 전용 면적을 빼면은 구조상 어떻게 돼요? 이걸 기록하진 않습니다. 이것을 각 전용 면적을 모두 빼게 되면은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즉 구조상 공용 부분의 면적이 나오게 되겠죠. 면적에. 그래서 구조상 공용 부분을 따로 등기하지는 않습니다. 등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조상 공용 부분의 면적이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게 되면은요, 한동 건물 표제부, 그러니까 전유 부분 표제부도 소유권이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죠. 전용 면적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유권이 이전되면서요. 나아가서 이 연면적 중에서요. 여기 기재가 되어 있죠. 연면적 중에서 뭡니까? 구조상 공용 부분도 함께 소유권이 넘어가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상 공용 부분은요, 따로 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권, 전유 부분을 이전하게 되면은
구조상 공용 부분은 당연히 따라서 이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연면적에서는요, 이게 되겠죠. 구조상 공용 부분과 어떻습니까? 구조상 공용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 안에. 연면적 안에는 구조상 공용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상 공용 부분도 당연히 이전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규약상 공용 부분인데, 요것은요, 이제 따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따로 등기를 하게 되는데, 원래 구분 소유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규약상 공용 부분은 어떻게 등기하냐면요. 자, 만약에 201호가요, 201호가 규약상 공용 부분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보죠. 201호. 자, 201호가요, 규약상 공용 부분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102호가 만들어졌다고 해보죠. 자, 102호가요, 규약상 공용 부분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여기도 어떻습니까? 표제부가 나올 것이고요. 갑구가 나올 것이고, 을구가 나올 텐데, 이때요. 자, 102호는 어떻습니까? 규약상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갑에게서 A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 규약상 공용 부분도 어떻습니까? 당연히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겠죠. 물론 이것은 공유하는 물건으로 소유권이 당연히 A가 어떻습니까? A는 전용 면적의 소유권도 당연히 취득하면서 구조상 공용 부분에 대한 소유권도 당연히 취득하게 되고요. 규약상 공용 부분에 대한 소유권도 당연히 취득하게 되겠죠. 자, 취득하게 되는데요. 이때 구조상 공용 부분은 따로 어떻습니까? 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이 전유 부분과 별개로, 전유 부분과 독립되게 처분될 수가 없겠죠. 자, 일체성을 갖는다는 것은요, 이 공용 부분은 항상 전유 부분과 일체가 돼서 처분이 된다. 즉, 공용 부분만 분리돼서 처분될 수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때 구조상 공용 부분은 따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전유 부분과 구별해서 구분하여 처분된다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유 부분과 일체가 돼서 처분됩니다. 그런데 규약상 공용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등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등기가 돼 있다 보면은 102호에 대해서 표제부, 갑구, 을구가 따로 등기가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102호만 어떻게 돼요? 따로 소유권이 이전돼 버릴 가능성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따로 전유 부분과 구별해서 이전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아예 이 102호가 전유 부분과 구별돼서 따로 독립적으로 처분되는 걸 막기 위해서요. 갑구를 없애버립니다. 갑구를 없애버려요. 따로 소유권이 분리돼서 처분되는 걸 막기 위해서요. 또 을구에 만약에 102호에 대해서만 따로 저당권이 설정돼 버리면 따로 102호만 어떻습니까? 분리돼서 경매돼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아예 또 을구도 없애버립니다. 갑구나 을구를 없애버리고요. 표제부만 둡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은. 이렇게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 딱 둔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이 표제부 밑에다가 이것은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적어버립니다. 이거는 공용 부분이다. 이렇게 적어버립니다. 자, 공용 부분이라고 적으면은 갑구나 을구는 없고 표제부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2호가 전유 부분과 분리돼서 따로 처분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냥 전유 부분 101호를 처분하게 되면은요. 저분을 전용 면적 함께 넘어가고 구조성 공용 부분도 함께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규약상 공용 부분도요. 한꺼번에 항상 이전이 돼요. 공용 부분도 그 공유하는 지분만큼 이전이 되겠죠. 자, 그래서요. 그래서 이 규약상 공용 부분도요. 전유 부분과 분리돼서 처분되는 걸 막기 위해서요. 등기는 하되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뭐만 등기하느냐? 표제부만 두게 됩니다. 표제부만. 갑구나 을구는 없애고 표제부만 등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 보시면은요. 자, 보죠. 여기까지 이제 먼저 해놓죠. 자,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 양식에서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는 한 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요. 그 다음에 각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쓴다는 거죠.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계속 두게 됩니다. 전유 부분마다. 그래서 전유 부분은 이렇게 등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때 전유 부분 표제부에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한동 건물 표제부에는요. 그러니까 표제부가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한동 건물 표제부가 따로 있고 전유 부분 표제부가 또 하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제부가 두 개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갑구, 을구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합 건물 등기부, 아파트 등기부 때 보면은요.
내가 101호의 소유자다 해서 101호의 등기부를 떼보면은 101호 표제부 갑구 을구 위에요. 그 앞에 한동건물 표제부가 또 하나 나옵니다. 또 하나 나와요. 자, 그래서 한동건물 표제부 표시란에는요. 표제부에는 표시번호와 접수번호, 이 건물에 있는 소지의 지번, 건물 명칭, 그리고 또 건물 번호, 2동 이상 있을 때는 건물 번호라든지 건물 내역, 등기 원인, 기타 사항 등이 기록이 됩니다. 기록되는 사항은 알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전유 부분 표제부에는 이제 표시번호, 접수란, 건물 번호, 건물 내역,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란들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2번하고 3번의 차이점은요. 자, 소재 지번은요. 한동건물 표제부에 기록한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재 지번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는 어떻습니까? 소재 지번은 다 동일할 거 아니에요. 다 동일한 소재 지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재 지번은 굳이 전유 부분에다가 각각 소재 지번을 적을 필요 없이 한동건물 표제부에다가 기록하면 되는 것이죠. 기록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동건물 표제부에 소재 지번을 적고 전유 부분 표제부에는 따로 소재 지번을 적지 않는다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2번, 3번까지는 이제 전유 부분에 대한 등기를 어떻게 하느냐를 본 거고요. 좀 어렵긴 하죠. 그런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셨으면 이런 내용들이 좀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하는 절차만 보게 되면은, 자, 전유 부분 등기는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다만 그 전에 한동건물에 표제부를 두고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 5, 6번은요. 대지권과 관련된 등기니까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밑에 7번 보시면요. 자, 전유 부분의 등기 기록 중 갑구와 을구는요. 일반 등기 기록과 동일합니다. 일반 등기 기록과. 그래서 전유 부분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동건물 표제부에 기록되기 때문에요.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구조상 공용 부분입니다. 자, 구조상 공용 부분은 각 층 면적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건물 표제부를 기록을 할 때요. 여기에는 전체 면적, 연면적이 기록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용 면적을 제외하고는 다 전용 면적을 제외한 부분이 구조상 공용 부분이 될 테니까요. 전용 부분을 제외하면. 그래서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은요. 한동건물 표제부에 사실상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따로 등기 능력이 있어가지고 등기부가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상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따로 표제부에 기재되어 거기 있죠? 포함되어 한동건물의 표제부에 기재함으로요. 별도의 등기 능력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구조상 공용 부분만을 등기하기 위한 따로 기록을 두고 있지는 않다. 기록란을 두고 있지는 않는다. 표시란을 표시란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상 공용부는 따로 등기할 수가 없고요. 이 내용은 여기를 보면 대충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대충 알 수가 있다. 따로 기록을 하진 않지만. 그 다음에 9번 보시면은 규약상 공용 부분 있죠. 자, 규약상 공용 부분은 방금 설명했죠. 이 공용 부분은 항상 전유 부분과 일체가 돼서 움직이고 분리돼서 처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리돼서 처분될 가능성을 아예 사전에 없애버리기 위해서 갑구나 을구는 없애고 그 표제부에다가 공용 부분이라고만 적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제부만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4번, 5번, 6번이 이제 대지권에 관한 등기인데요. 자, 보죠. 대지권. 자, 대지 사용권이 있고 대지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토지 위에는 건물이 철거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기까지 됐으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지워도 되겠죠. 자,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요. 철거되지 않기 위해서는 토지의 사용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대지 사용권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럼 대지 사용권도 어떻습니까? 전유 부분의 소유권과요, 일체가 돼서 움직일 필요가 있는 거죠. 대지 사용권도. 전유 부분, 101호 소유권과 그 대지 사용권이 분리돼가지고 처분되면 법률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요, 이 대지 사용권도요, 전유 부분과 분리돼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가 돼서 움직이도록 일체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분리처분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분리처분이 가능은 하죠.
공용 부분은요, 절대적으로 분리 처분이 안 됩니다. 항상 일체가 되지만은 대지 사용권은요, 이거는 토지에 대한 권리고, 전유 부분 공용 부분은 이건 건물에 대한 권리라는 거죠. 이건 건물에 대한 권리고, 이것도 건물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요. 건물에 대한 권리와 토지에 대한 권리는 분리되죠. 독립적이기 때문에 분리돼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분리되어 처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요. 만약에요. 규약에 의해서 분리 처분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분리돼서 처분될 수도 있어요. 또 분리 처분을 허용하는 규약이 없다라고 하더라도요. 즉 분리 처분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규약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가요. 이것이 토지 위에 집합 건물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분리돼서 처분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규약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 처분을 금지하는 규약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분리돼서 처분될 가능성이 있고요. 규약이 있으면 분리돼서 처분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규약으로 분리 처분을 금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규약으로 분리 처분을 금지했다고 하더라도요. 그런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는 대지 사용권만 분리돼서 처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대지 사용권은요. 전유 부분과 절대적으로 일체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일체성만 갖는다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분리 처분이 안 되지만은 규약에 의해서 또는 선의의 제3자가 존재했을 경우에는 분리 처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분리 처분이 가능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법률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리 처분이 되면 복잡하기 때문에 분리 처분을 못하도록요, 아예 금지하는 규약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약. 그래서 금지하는 규약을 뒀어요. 자, 분리 처분을 못하는 분리 처분을 금지하는 규약을 두고요. 자, 이런 규약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 규약을요, 아예 등기까지 해버렸습니다. 규약, 분리처분 금지를요, 아예 등기까지 해버려요. 분리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약을 두고 거기다가 등기까지 해버렸습니다. 자, 등기가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들은 상대방은 이제 악의자로 보는 거죠.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은 악의자로 보기 때문에 분리처분 금지를 등기해버리면 선의의 제3자가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등기가 됐으니까. 자, 이렇게요. 대지 사용권을 규약에 의해서 또는 등기에 의해서요. 분리처분을 금지시켜 놓은 대지 사용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대지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지 사용권과 대지권은 엄격히는 구별이 됩니다.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 사용권을요. 대지 사용권 중에서 분리처분을 못하도록 규약이나 등기, 규약과 등기에 의해서 분리처분을 금지하도록 만들어 놓은 대지사용권, 이것을 특히 대지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대지권이 돼버리면은요, 그러니까 대지권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대지사용권을 등기를 하게 되면, 물론 규약도 있어야 되고요.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분리처분이 금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지권 등기가 되면 이제는 절대적 일체성을 갖게 되는 거죠. 즉 상대적 일체성만 가지고 있던 대지 사용권을 이렇게 등기를 통해서 절대적 일체성이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권리, 대지 사용권, 이것을 우리 대지권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대지권이 되기 위해서는 분리처분이 금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대지 사용권을 등기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그 대지권에 대한 등기, 그러면 이제 대지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대지권의 등기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대지권 등기 절차를 보도록 하죠. 대지권 등기. 자, 먼저요. 대지권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 대지는 토지에 대한 권리고요. 이것은 건물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요. 항상 일체가 돼서 처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대지권을 건물 등기부에다가 기록을 해버리면은 전유 부분 소유권을 이전할 때 대지권도 함께 이전이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대지 사용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토지 등기부가 따로 있고요. 이 토지에 대한 토지 등기부가 따로 있겠죠. 그 다음에 건물 등기부 따로 있고요. 이건 전유 부분은 건물 등기부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전유 부분 건물 등기부에요. 이 대지권을 등기해버리면은 건물 소유권을 이전할 때 대지권도 한꺼번에 항상 이전돼 버리겠죠. 항상.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일체가 되겠죠. 따라서요, 이 대지권 등기는 어디다 하냐면요,
분리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건물 등기부, 이건 지금 건물 등기부죠. 건물 등기부예요.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를 하게 됩니다.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 그래야 건물을 이전할 때 대지권이 한꺼번에 항상 이전이 되게 되겠죠. 분리처분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은 이때 보죠.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가백에서 A에게 이전을 할 때요. 대지권도 항상 한꺼번에 이전시키기 위해서는 따로 이전 등기할 필요 없이, 구분해서 이전 등기할 필요 없이 당연히 이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대지권을 어디다 기록해버리면 되느냐. 이 대지권을요. 전유 부분 표제부에다 기록해버리면 되겠죠. 전유 부분 표제부에다가 여기 우리가 그렇죠. 가백에서 A계로 이전되면 전용 면적이 어떻습니까? 한꺼번에 이전이 돼버린다는 거죠. 전용 면적이. 여기 전용 면적을 위에다 좀 적어놓죠. 전용 면적을 여기다가 전용 면적을 기록해 놓으면 어떻습니까? 갑에서 A에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전용 면적이 바로 자동적으로 이전이 돼버리잖아요. 세트가 돼가지고 한꺼번에 이전되니까. 따라서 이 대지권도요. 전유 부분 표제부에다가 이 대지권을 기록해 놓으면은 어떻습니까? 가백에서 A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은 전용 면적에 대한 소유권도 이전하면서 모두 한꺼번에 이전돼 버립니까? 대지권도 한꺼번에 이전이 돼 버리겠죠. 그래서 이 대지권의 등기는요. 어디다 하냐면요. 건물 등기부입니다. 건물 등기부예요. 대지권에 근데 전유 부분마다 대지권의 비율은 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지권의 비율과 그 다음에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 대지권일 수도 있고 지상권 대지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종류와 그 다음에 비율, 대지권 비율은 다 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갑이 가지고 있는 대지권 비율이 1000분의 36이었다. 그러면은 갑이 A에게 소유권 이전함과 동시에 대지권 비율 1000분의 36이 바로 이전돼 버리는 거죠. 분리돼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대지권 등기를 전유 부분 표제부에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유 부분 표제부에요. 이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한다는 거죠. 대지권을 표시하는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에 한다. 건물 등기부 중에 주체적으로는 전유 부분 표제부에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대지권 등기를 하려면은요. 여기 이제 연면적이 나올 것이고요. 자, 대지권을 표시하려면 대지권에 이제 목적인 토지가 있어야 되겠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자, 대지권 비율은요. 이 101호, 102호, 201호, 301호가 다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대지권 비율은 각 전유 부분 표제부에다가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전유 부분 이전하게 되면 그 대지권 비율도 한꺼번에 넘어갈 테니까요. 자, 그런데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요. 자, 이게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지권의 목적의 토지예요. 이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는 어떻습니까? 101호, 201호, 301호, 401호, 501호 다 공통적인 대상이 되는 거죠. 모든 전유 부분의 공통적인 대상으로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토지의 표시는요. 여기다가 101호 전유 부분 표제부에 표시하는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라든지 201호, 301호, 401호 모두 어떻습니까? 그 표시가 동일한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굳이 전유 부분 표제부에 기록하지 않고 이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표시요. 자, 대지권 목적이 되는 토지의 표시가 되겠죠. 토지의 표시는 한동 건물 표제부에 한다라는 거죠. 대지권이 목적이 되는 토지의 표시는 한동 건물 표제부에 한다. 즉, 대지권의 표시라는 것은 대지권의 종류나 비율을 말하기 때문에요. 전유 부분 표제부에 기록을 하고요. 그러나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이 토지는 모든 전유 부분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동 건물 표제부에 표시를 한다는 거죠. 토지의 표시. 자, 그러면 이렇게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표시와 그리고 그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지권의 종류나 비율을 기록해 놓은 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대지권 등기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대지권 등기. 자,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어디다 한다고요? 표제부에 한다는 거죠. 표제부. 대지권 등기는 전유 부분 표제부와 한동 건물 표제부에 한다. 이때 구체적으로는 한동 건물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표시를 하고 전유 부분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종류나 비율과 같은 대지권을 표시한다. 대지권을 표시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지권 등기가 되면은요, 전유 부분 갑이 A에게 소유권을 이전함과 동시에 어떻습니까? A는 전용 면적에 대한 소유권 이외에 대지권의 비율과 종류만큼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 목적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요. 이 토지에 대해서 이 비율만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어떻습니까? 전유 부분 소유권만 이전하게 되면 대지권은 일체가 돼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건물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대지권은 항상 따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제 등기를 하는 거죠. 일체가 되도록. 자, 그런데 문제는요, 자, 그러면 전유 부분을 이전을 하게 될 때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는요, 항상 대지권 비율만큼 항상 따라서 움직이도록 만들었어요. 대지사용권만 따로 분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이건 토지이기 때문에요, 또 이런 게 있겠죠. 토지 등기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저기가 만약에 역삼동 100번지다 그러면은 100번지 토지 어떻습니까? 거기에 표제부가 있겠죠. 토지 등기부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토지 등기부에 기록되겠죠. 이건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 등기부에 표제부가 나오게 될 것이고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토지 등기부 갑부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토지 등기부 을구가 나오게 되겠죠. 을구가. 그러면은 이 토지의 표제부에는요, 이 토지의 소재 지번이 나오게 되겠죠. 소재나 지번, 지목, 이제 면적이 등록이 될 것이고요. 자, 갑구에는요, 갑구에는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였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만약에 이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이 됐다. 뭐 여기는 A가 아니라 뭐 P라는 사람이 소유했다고 해보죠. 원래 P라는 사람이 단독으로 소유했다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다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대지권의 목적이 됐습니다. 자, 대지권의 목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면은 토지 소유권만 얻었습니까? 전유 부분과 분리돼서 처분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죠. 건물 등기부는 대지권과 건물 소유권이 분리돼서 처분되지 못하도록 묶어놨습니다. 이렇게 대지권 등기를 통해서. 그래서 건물을 이전하게 되면 대지권은 항상 함께 이전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토지 등기부에서요. 토지에 대해서만 어떻습니까? 따로 이전되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를 쭉 이렇게 했는데 토지만 따로 분리돼서 양도될 여지가 생기는 거죠. 토지만 따로 팔아버린다든지 토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버리면 토지가 또 분리돼서 처분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요, 이 토지 등기부도 이제 고쳐야 되겠죠.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다. 토지 등기부에서도 토지에 대해서만 따로 전유 부분 소유권과 분리돼서 처분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만약에 이 대지권이요, 소유권 대지권이었을 때요. 자, 이 사람들, 구분건물 소유자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대지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요. 이 토지 소유권은 이제 대지권의 목적이 되고 있다. 자, 대지권의 목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분리처분을 하지 못하도록요. 여기다 이 한 다음에 이 토지의 소유권은 이제 대지권의 목적이 되고 있다. 즉, 소유권, 대지권의 목적이 되고 있다라고 적어버립니다. 이 소유권은 이제 대지권의 목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대지권이라는 뜻, 이 소유권이 바로 대지권이라는 거죠. 이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에 등기를 해버립니다. 자, 이것을 소유권이 이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지권 등기를 해버리면 이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전 등기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토지만 분리돼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이 소유권 밑에다가 대지권이라고 붙여버립니다. 만약에요, 이 대지권이요, 지상권이었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소유자는 따로 있고요, 을구에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을구에 지상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요, 그 지상권 옆에다가, 만약 지상권을 가지고 있었으면 소유자는 따로 있겠죠. 그리고 지상권 옆에다가 이 지상권은 이제는 대지권의 목적이 되고 있다. 대지권. 이 지상권이 대지권이라고 적어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상권은 대지권의 목적이 되고 있으니까 따로 지상권만 전유 부분 소유권과 분리돼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 대지권이면 이제 갑구에 소유권 옆에다 대지권이라고 적을 것이고요. 만약에 이 토지 사용권이요, 대지 사용권이 지상권이면 을구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지상권 옆에다가 대지권이라고 붙여버리는 거죠. 이런 등기를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라고 합니다.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그래서 건물 등기부에 이렇게 대지권 등기를 마치게 되면요, 이제 전유 부분 소유권과 대지권이 분리돼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건물 등기부는 장치를 마련했는데 토지 등기부에서 따로 처분되는 걸 막기 위해서요, 이렇게 대지권 등기를 하게 되면은 토지 등기부를 열어가지고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합니다. 이것은 등기관이 직권을 해줘요.
자, 대지권 등기는요, 이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 소유권과 분리돼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약을 만드는 것은요, 이 집합건물 소유자들이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대지사용권을 대지권으로 묶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집합건물 소유자들이 의사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대지권 등기는 집합건물 소유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신청에 의해서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이제는 건물 등기부에서는 이제 분리처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얼른 등기관이 이 대지권이라는 등기를 했을 때는 토지 등기부가 분리돼서 처분되는 걸 막기 위해서요. 막기 위해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토지 등기부를 열어가지고요. 이 토지 등기부에 있는 소유권은 대지에 대한 소유권은 대지권의 목적이 되고 있다 해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직권으로 하게 됩니다. 자,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이. 자, 보죠. 자, 동그라미 4번 보시면요. 자, 구분한 각 건물 중 대지권, 가로는 넘기시고요. 대지권이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한동 건물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하고요. 이게 대지권 등기예요. 토지의 표시를 하고요. 그래서 토지의 표시에, 그래서 표시라는 표시번호, 소재지번 이런 걸 적고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 줄에 보시면은 전유부분 표제부에는요, 이렇게 전유부분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를 한다. 대지권의 표시라는 것이 대지권의 종류나 비율을 기록한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토지의 표시니까 소재지번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한다는 거죠. 그러면 가로 읽어 보시면요, 이런 대지권의 기록은요, 구분 건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표제부 등기는 항상 주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표제부에는 주등기 형식으로 항상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5번 보시면 등기관이 건물에 대한 대지권 등기를 했을 때는 이렇게 거지권 등기를 하게 되면은 직권으로, 그 다음 직권 나오죠.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로, 그냥 토지의 등기로 열어가지고요. 해당 부에다 동그라미 치십시오. 해당 부에 하는 것이 이제 표제부의 대지권을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대지권이라는 뜻은요,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소유권 옆에다, 지상권이 대지권이면 지상권 옆에다. 즉, 다시 말해서 해당 구에다 어떻습니까? 합구를 해당 구에 이렇게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다는 거죠. 표제부에 하는 게 아닙니다.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지권이라는 뜻, 그래서 해당 구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 그 옆에 대지권이라고 적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지권이라는 뜻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뜻을 기록해야 된다는 거죠. 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요,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이것도 주등기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소유권은 대지권의 목적이 된다. 지상권은 대지권의 목적이 된다. 라고 해서 주등기 형식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요, 이제 6번을 보면은요, 자, 소유권 대지권 등기를 맞췄어요. 소유권 대지권 등기를. 자, 그러면은 소유권 대지권 등기까지 하게 되면요, 이제 토지가 어떻습니까? 전유부분 소유권과 분리해서 처분을 아예 못하는 거죠. 여기는 이전 등기를 아예 못합니다. 이전 등기를 따로 이전 등기를 못하게 만들어버렸죠.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전유부분 소유권을 넘기게 되면 대지권이 항상 함께 움직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대지권 등기를 통해서요, 분리처분을 못하게 하는 대지권 등기를 하기 전에 이미요, 여기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이에요. Q라는 사람 앞으로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저당권자는요, 선의자예요. 이게 대지권의 목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모르는 선의자입니다. 이런 규약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 규약이 있었는데 빨리 대지권 등기를 했어야 되는데 대지권 등기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대지권의 목적이 되고 있다는 걸 몰라가지고요, 저당권자가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대지권 등기를 하기 전에 저당권자가 먼저 등장했기 때문에 이 사람 보호가 돼야 됩니까? 이 사람 보호가 되는 거죠. 손의자이면 보호가 됩니다. 자, 보호가 된다는 것은 이 저당권자는 어떻습니까? 토지 소유권만 따로 경매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경매가. 토지만 경매를 가능하다라는 거죠. 손의자니까. 자, 토지만 경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래는 대지권 등기가 먼저 됐으면 어떻습니까? 분리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소유권 대지권 등기가 돼 있으면은 토지만 분리처분하게 되는 저당권 등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할 수 없고 저당권 설정 등기도 못하게 되는데 대지권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저당권 등기가 돼버렸다는 거죠. 먼저 저당권 등기가 됐으면 이 사람은 보호가 되는 것이죠.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토지만 경매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토지만 경매가 가능하면요. 자, 직권으로 소유권, 대지권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미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사실들 어떻습니까? 새롭게 이 전유 부분 101호를 취득하는 A라는 사람한테요. 경고를 해둘 필요가 있는 거죠. A라는 사람은 건물 등기부만 보는 거죠. 건물 등기부를 딱 봤더니요. 소유권, 대지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소유권 취득하면 당연히 내가 대지권도 취득하겠다라고 매수해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래서 매수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미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되어 있다는 거죠. 아파트 소유자들은 토지 등기부는 거의 보질 않습니다. 이게 일체가 돼서 움직이도록 건물 등기부에 돼 있기 때문에요. 따로 토지 등기부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소유권 넘기면, 전유 부분 소유권 넘기면 토지도 한꺼번에 넘어가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미 대지권 등기를 하기 전에 저당권 등기가 먼저 돼 있었으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토지만 경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비록 지금 현재는 A라는 사람이 소유권, 대지권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Q라는 사람이 토지를 경매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경매해버리면요. A라는 사람은 경매해버리면 R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 토지만. 그럼 어떻습니까? 토지는 R의 것이 돼버립니다. 토지는 R의 것이 되기 때문에 A는 토지의 소유권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자, 토지 소유권을 잃어버리면요. 이럴 때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동일했다라고 한 게 되면 대지권 등기만 안 돼 있지 소유자는 동일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문제가 생기겠죠. 자, 법정지상권이 생기게 되면은요. A는 건물을 철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정지상권을 갖게 되는 거죠. 즉 소유권은 빼앗기지만 법정지상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법정지상권은 여러분 민법에서 공부하셨겠지만 이건 유료예요. 유료이기 때문에 지료를 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겠거니 라고 해서 물건을 사가지고 들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되고 지료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A라는 사람은 망하는 꼴이 되겠죠. 망하는 꼴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이런 저당권 등기가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A라는 사람이 선의의 피해자, 이걸 몰라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어떻습니까? 이런 토지에 대해서만 따로 저당권 등기가 돼 있다는 사실을요, 새로운 물건을 사서 들어온 사람한테 경고를 해둘 필요가 있는 거죠. 알려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토지 등기부는 누구만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등기관만 보는 거죠. 등기관이 등기하는 과정에서 본 거잖아요. 따라서 등기관 이런 경우에도 직권으로 해요. 직권으로. 어디다 적어놓냐면요. A라는 사람이 지금 뭘 봅니까? 대지권의 표시를 보면서 내가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만큼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대지권의 종류나 비율 밑에다가 이 대지권에 대해서는 너 나중에 경매에 들어가면은 이 대지권 잃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토지 등기부에 이렇게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요 사실을요. 다시 말해서 토지 등기부에 별도의 등기 있다는 사실을요. 별도의 등기 있다는 사실을 여기다가 기록해 줍니다. 밑에다가. 별도의 등기라는 것은요. 토지 등기부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거지. 아니면 토지에 대해서만 이미요. 압류가 들어가 있어요. 경매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압류가 먼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압류가 들어가게 되면,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가게 되면 토지만 먼저 경매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압류, 가압류 등기가 먼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나중에 대지권 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토지만 경매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랄지, 압류 등기가 되어 있다랄지, 이러한 사실들, 즉 토지 등기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사실을요. 전유 부분, 표제 부분 밑에 해줍니다. 그래야 A라는 사람이 사면서 대지권, 내가 소유권, 대지권을 갖겠구나. 그런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네. 그러면 내가 잃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별도의 등기에 있다는 뜻의 등기를 전유 부분, 표제 부분 밑에 해준다는 거죠. 자, 이것은 어떻습니까? 등기관 이것을 직접 등기관 받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줍니다. 이것도 직권으로요. 이것을 이제 직권으로 해준다는 거죠. 요 과정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6번 보시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 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는 경우로서, 자, 이렇게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는 경우로서 그 토지 등기 기록에 소유권 보존 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 외에,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나 그 전에 했던 이전 등기 이외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요.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됐다든지 가압류 등기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는 소유권의 권리에 관한 등기, 그러니까 저당권 등기가 있을 때요. 그러니까 가압류 등기랄지 저당권 등기가 있을 때는 등기관은 그 건물의 등기 기록증, 건물 등기 기록을 열어가지고요. 건물 등기 기록증 전유부분 표제부에 토지 등기 기록을 봤더니 이렇게 별도의 등기 기록이 있더라. 가압류라든지 아니면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더라 라는 사실을요 기록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도 오른쪽 보시면은 직권에 의해서 주등기로 하게 됩니다. 직권에 의한 주등기. 자, 그래서 집합 건물의 등기부 여기서 우리 간단하게 봤는데요. 자, 집합 건물의 등기부는 좀 복잡하죠. 그래서 자,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요. 요 내용은 자 보죠. 먼저 집합 건물 등기부 보면은 자, 전유 부분 등기부요. 전유 부분 등기부, 공용 부분 등기부, 대지권 등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요. 전유 부분 등기는 그냥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갑구 을구에서 둡니다. 자, 그 다음 공용 부분의 등기 있어서는 구조상 공용 부분은 따로 등기할 방법이 없고요. 등기 기록이 따로 없습니다. 구조상 공용 부분은. 그러나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할 수 있지만은 다만 규약상 공용 부분은 갑구 을구는 없애고 표제부만 두고 표제부 밑에다 공용 부분이라고 적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지사용권과 관련돼서는 대지사용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건물과 별개의 등기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지사용권을 전유 부분 건물과 분리돼서 처분되지 못하도록 규약과 등기에 있어서 일체화시킬 수가 있는데 그 일체화시키면은 대지사용권을 우리는 대지권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대지권이 되기 위해서는 대지권 등기가 돼야 되는데 그 대지권 등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있어서요. 일단 한동건물 표제부에는 모든 전유 부분의 공통점으로서 한동건물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표시는 모든 전유 부분의 공통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동건물 표제부에 하고요. 그 다음에 각 전유 부분마다 대지권의 종류나 비율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대지권을 표시하는 즉 대지권의 종류나 비율은 전유 부분 표제부에 하게 되고요. 자,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대지권 등기라고 하고요. 이 대지권 등기는 그 구분 소유자들의 신청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대지권 등기가 하게 되면요. 이제는 대지권이 어떻습니까? 전유 부분의 소유권의 이전과 항상 일체가 돼서 이전되게 된다는 거죠. 다만 대지 사용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대지권은 토지 등기부가 따로 존재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건물의 전유 부분 소유권이 이전될 때 대지권도 함께 이전이 되지만은 토지 등기부에 있어서 대지권만 따로 어떻습니까? 대지 사용권만 따로 토지에 대한 권리만 따로 이전될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것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대지권 등기를 하게 되면은 토지 등기 기록을 열어 가지고요. 그 해당 구에 대지권의 종류에 따라서 그 해당 구에 그 옆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다는 거죠. 이 소유권은 대지권의 목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따로 토지만 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하도록 하는 거죠. 따로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 설정 등기를 못하도록 합니다. 분리처분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적어버리는 거죠. 다만 이렇게 소유권, 대지권을 적는 과정에서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든지 토지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되어 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그 권리자가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분리처분이 가능해 버린다는 거죠. 가능해지기 때문에 분리처분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전유 부분 새로운 소유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전유 부분 표제부 밑에다가 별도의 등기 있다는 사실을 따로 등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자, 여기 좀 어렵긴 하죠. 그 내용은요. 자, 그리고 288페이지 보시면은요. 우리가 구분 건물에 등기해가지고요. 뒤에서 또 다룹니다. 288페이지 보시면 구분 건물에 등기해서 구분 건물에 등기한 다음에 양가로는 구분 건물에 등기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규약상 공용 부분에 대한 등기 있고요. 넘기시면은 양가로 사이에서 대지권 등기하는 방법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지권 등기와 관련돼서요. 291페이지 보시면 방금 했던 대지권 등기에 관한 그 어디다 등기하는지가 표로 되어 있어요. 자, 그 내용 보면 방금 했던 거죠.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비 하는데 이때 한동건물 표제부에는 그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표시를 전유 부분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 즉 대지권의 종류나 비율을 기록하고요. 이건 신청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이런 대지권의 등기가 되면은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토지 등기부를 열어서 그 해당 구에 어떻습니까? 기록을 한다는 거죠. 직권을 이루어지고요. 직권으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토지 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 별도의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를 건물 등기부 전유 부분 표제부 밑에다 어떻습니까? 다시 직권으로 해준다.
자, 이 대지권 등기요, 집합 건물의 등기요, 어디다가 하느냐, 그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또 출제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과연 공용 부분과 대지권을 과연 어디에 어떻게 등기를 하게 되는지 그걸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넘기셔가지고 양가로 4번 보시면요, 등기부 부본자료 작성, 이건 넘어가셔도 되고요. 양가로 5번 보시면 등기 기록이 개설했는데요. 자, 등기 기록을 개설했을 때요. 자, 한 필지 한 개의 건물마다 부동산 고유번호를 둡니다. 그런데 방가로 2번처럼요. 구분 건물 같은 건 어떻습니까? 101호, 201호, 301호가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부동산 고유번호는 구분 건물에 있어서는 전유 부분마다 부동산 고유번호를 둔다는 거죠. 한동 건물 하나만 두는 것이 아니라 전유 부분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한다라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집합건물 등기부 관련해서는요, 174페이지 보시면 그 예가 있죠. 174페이지 보시면 예가 있어요. 자, 보죠. 먼저 표제부 보시면 한동 건물 표제부가 먼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한대 접수 있고요. 소재 지번 건물 명칭 번호 해가지고요. 자, 전부 나오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도 100번지 자이아파트 제1001동으로 해서요. 건물 내용으로 보면은 이게 어떻습니까? 5층짜리까지 있는 거죠. 5층 아파트라는 거죠. 그래서 1층에서 5층까지 해가지고 건물 내용이 5층. 그러니까 한동 건물 표제부에 있는 거죠. 그 뭡니까? 대지권 등기를 했을 때는 대지권의 목적에 대한 토지의 표시를 한다는 거죠. 이것은 한동 건물 표제부 밑에다 하는 겁니다. 한동 건물 표제부에. 그래서 대지권의 목적에 대한 토지의 표시, 서초동 100번지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또 하나 표제부가 또 나오죠. 이제 전유부분 표제부가 나오는 거죠. 전유부분은 여기서 제1층 101호에 대한 표제부가 되겠죠. 제1층 101호 표제부가 나오고요. 그 밑에 이제 대지권 표시가 나오는 거죠. 자, 대지권 표시를 했을 때 이것은 소유권 대지권이라는 거죠. 대지권의 종류가. 그리고 비율은 4,000분의 100이다라는 거죠. 4,000분의 100. 그래서 대지권이라는 이제 대지권의 그 표시를 하고요. 자, 오른쪽 보면 등기 원인 기타 사항에서 두 번째 칸 보시면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거죠. 자, 별도의 등기 있다는 뜻을 여기다 표시한다는 거죠. 이미 토지에 대해서는 갑구 3번에 가압류 등기가 돼 있고 을구 2번에 저당권 등기가 돼 있다는 거죠. 이미 가압류 등기는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별도 등기 있다는 별도의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를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건물에 들어가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들어가 사는 사람은 언제든지 토지 소유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경매를 막지 못하기 때문에요. 요런 사항들이 등기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제 전유 부분은 이렇게 기록이 되고요. 대지권은 전유 부분에 기록되고 갑구나 을구는 동일합니다. 동일하니까 넘어가고요. 그 밑에 보시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에서 토지 등기bio. 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bio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서초동 100번지면요. 그 밑에 이런 게 되는 거죠. 자, 소유권 이전해가지고요. 밑에 뭐가 있습니까? 3 해가지고 소유권 대지권 등기가 되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다음에 소유권 대지권 등기는 소유권 옆에다가 바로 대지권 이렇게 써버리는 거죠. 소유권 대지권. 이게 이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됩니다. 이렇게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면요. 대지권에 대해서는 따로 처분을 못한다는 거죠. 물론 별도의 등기가 있었을 경우에는요. 따로 처분이 되겠죠. 그러나 별도의 등기가 없었을 경우에는 따로 처분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리고요, 175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이제 등기부 중 표제부의 특징이 있는데, 요것도 한번 기억은 하십시오. 이것은 나중에요, 우리가 뒤에 표제부 등기 부분은 뒤에서 다루기 때문에요, 뒤에서 하나하나 하면서 정리를 할 텐데, 이것은 뒤에서 다룰 내용은 한꺼번에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요, 등기법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을 벌써 처음부터 너무 했는데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분건물 등기부가 계속 읽다 보면 나오기 때문에요. 지금 처음에 한 번에서 이해가 안 됐을 경우에는요. 뭐 계속 봐봤자 너무 좀 어려웠기 때문에요. 한 번에 이해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은 나중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그때 다시 또 한번 보고요. 다시 또 보고. 그래서 몇 번을 보셔야 이해가 될 테니까 두고두고 이렇게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예, 집합건물,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부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또 등기부 나머지 내용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